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실시했던 GST 가드너 강점 발견 검사에 대해서 함께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의 진로 강점을 찾아 떠나는 여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함께 나의 강점을 한번 찾아 떠나 볼까요? 자, 네. 오늘 이 시간에 간직할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나는 미덕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 깜짝할 사이에 살짝 보이는 미덕의 단어를 한번 눈여겨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어떤 단어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감사. 중요한 단어죠. 자, 두 번째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어떤 단어였어요? 네 글자가 좀 어려웠죠? 네, 목적의식 맞습니다. 목적의식. 그래서 이 두 가지 미덕을 여러분 함께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사.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고맙게 여기는 태도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목적의식은 무엇이냐? 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일단 감사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번 기회에 나의 진로 강점을 확실하게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의 목표는 첫 번째, 여러분의 다중지능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찾는 것, 그리고 이 강점에 기반한 진로 탐색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검사 해석에 앞서서 한번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네. 자, 자신의 IQ로 개인의 적성을 알아낼 수 있다. O 또는 X. 자, 어떠세요, 여러분? 자, 정답은 네, X입니다. 우리 언어술이 그런 능력으로 측정하는데 그것만으로, 그 IQ만으로는 개인의 적성을 찾기 어렵겠죠. 자, 지능은 교육을 통해 적절한 수준까지 개발시킬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다중지능 이론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각자의 지능은 어때요? 적절한 수준까지 개발시킬 수 있습니다. 자, 수학 문제를 잘 풀면 지능이 높은 것이지만 춤을 잘 춘다고 지능이 높은 건 아니다. 네, 아니죠. 네,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지능이 높은 거지만 마찬가지로 춤을 잘 추는 것도 우리 다중지능에서는 지능이 높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다 아는 아인슈타인 박사님 어때요? 천재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네, 아인슈타인 박사조차도 논리 수학 지능은 좀 매우 뛰어나나 한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언어 지능은 낮았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능이 다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어떤 것은 높고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인슈타인 박사님도 그러시는데 저희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모든 강점, 모든 지능이 다 높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잘하는 것, 이것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역시 낮은 것도 알아서 그런 것을 보완하는 방법도 알면 좋겠습니다. 자, 바이올린을 잘 기려면 음악적 재능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시험 문제 풀면 이런 문항에서 몸만 이런 단언적인 표현이 있는 것은 틀린 경우가 되죠. 네, 맞습니다. 네. 바이올린 켜는데 그런 여러 가지 지능이 필요하겠죠. 그 음악을 듣는 사람의 기분, 정서 이런 것들도 잘 파악하고 즉 신체 운동 지능뿐만 아니라 음악을 이해하고 또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역시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했던 가드너 진로 강점 검사는 다시 시작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지능 중에 어떤 것이 강점이 있는지, 그래서 단지 공부뿐만 아니라 음악, 운동, 또 어떤 정서 이런 부분도 강점으로 이렇게 이 강점 발견 검사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검사 결과를 통해서 나의 강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이미 활동지가 배부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배부되어 있지 않다면 활동지를 배부해서 여러분의 다중지능이 어떤 부분에 강점인지 한번 찾아보는, 추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지 앞면은 여러분 이렇게 8가지 강점 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선생님이 설명할 때마다 이 강점은 어떤 강점일지 추측해보고 또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 8가지 강점 중에 여러분이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두 가지 이렇게 찾아보시고, 반대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 약점 지능은 어떤 건지 한번 하나를 찾아보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 퍼즐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여기에는 여러 직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로, 대각선, 세로 방향으로 강점을 직업들을 찾아보시고 해당 직업이 나의 어떤 강점과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해보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 강점은 어떤 강점일까요? 이 강점은 울지마 돈주가 나오네요. 슈단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이태석 신부님이 갖고 있을 강점. 자신의 기분 정서를 잘 구분해내고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잘 파악합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요. 또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계획 시간 관리를 잘한다. 네. 자, 이 강점 어떤 강점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기이해 지능. 중요하죠.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며 목표한 것을 성취하기에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자기이해 지능입니다. 여러분 맞추셨나요? 자, 그럼 여러분 자기를 잘 아는 자기이해 지능과 관련된 자기를 잘 알기 위한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분 뭐 독서랄지 또 오늘 했던 심리검사를 할지 봉사활동 또 혼자 여행을 해본다 할지 여러분 나이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행이 참 좋다고 하죠.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상담을 받아본다 할지 또는 제일 또 일기 쓰는 거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일기 쓰는데 중학교 오면서부터 일기를 쓰지 않습니다. 되게 왜 그러냐면 숙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일기 쓰는 거 또 중요한 자기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화면에 지금 나오는 이 일기 한번 보십시오. 본인이 스스로 썼을까요? 아니면 누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했나요? 선생님께서 일기를 7줄 이상 쓰라고 하셨다. 4줄 남았다. 3줄, 2줄, 1줄 끝이다. 도장 찍어주세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형식적으로 누가 시켜서 한 일기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기의 지능이 높다면 이런 지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직업 또는 이 자기의 지능이 높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대표 인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계실까요? 또는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네. 자, 혹시 여러분 추측했던 것과 맞나요? 네, 대체로 뭐 철학자랄지, 그렇죠. 주로 철학자들, 데카르트, 니체, 소크라테스 한 번쯤 들어봤나요? 또한 사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자기를 먼저 이해하는 지능과 연관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러한 자기의 지능은 상담 관련 전문가랄지 철학자 또는 의사 중에도 정신과 의사 또 심리치료사, 성직자와 관련된 지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능. 자, 이 지능은 김재동 아저씨 나와있네요. 자, 사람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원만하게 잘 해결한다. 또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동기, 바람 등을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친구가 또 주변에 많고 또 친구를 좋아한다. 사람을 굉장히 편하게 만든다. 또 남을 돕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좀 사람들한테 잘 인정받겠죠. 함께하는 협동 작업을 좋아하고 사건보다는 그 일보다는 그 사람을 잘 기억하는 경향입니다. 자, 맞습니다. 대인관계 지능. 대인관계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때요? 잘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또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나 굉장히 요구되는 능력 중에 하나죠. 사람들 생기는 문제도 원만하게 잘 해결하는데 여러분 다 대인관계 지능이 높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반에 방금 대인관계 지능을 봤기 때문에 대인관계 능력장 또 마음장은 누구인지 한번 이런 사람 친구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잘 배려하는 친구 또 함께 있으면 왠지 편안하고 필요할 때 또 가까이 있어요. 이런 친구 누구인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다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가 되도록 여러분 노력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대인관계 지능과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대인관계 높은 사람. 또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사람은 어떤 직업을 하면 그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을까요? 자, 추측해 보셨나요? 네.
어찌 보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봉사했던, 네, 우리 뭐 김제동, 한국의 김제동 아저씨나 또 마르틴 루터 킹, 또 우리 그 헬렌 켈러의 스승이었다고 하는 설리반 선생님, 그리고 마더 테레사, 봉사였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 떠올려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관련 이런 대인관계지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직업,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선생님, 그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광고 마케터랄지, 또 회사에서 사람을 이렇게 뭔가 뽑고 육성하고 관리하는, 또 성장시키는 인사 담당자랄지, 사람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가르쳐주는 고객 서비스 강사,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 타게 되면 누구보다 친절하게 자리 안내에서부터 여러 가지 안전요원으로서 사람들을 잘 이렇게 가이드해주는 스튜어디스도 될 수 있겠죠. 또는 스튜어드. 네. 이런 분들이 대인관계, 또 이런 직업들이 대인관계 지능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직업이라 볼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퀴즈 한번 또 풀어볼까요? 자, 이 사람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자기의 지능과 대인관계 지능이 왠지 높을 것 같고, 종교인이면서 의사, 또 음악가로 활동했다고 하죠. 또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나 다큐멘터리로 또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활동했고요. 기댈 곳 없고 굶주림 전쟁 화염 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시바이처, 한국인의 시바이처, 한국의 시바이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초성 나갑니다. 누구일까요? 네, 아까 우리 자기의 지능에서 나왔던 그분 맞습니다. 네, 이태석 신부님 바로 이분이시죠.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보지 않았다면, 자,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자, 이태석 신부님의 활동을 내용으로 해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초성 드리겠습니다. 이응지읒 미음티귿지읒. 자, 정답은 맞습니다. 네, 울지마 톤즈. 혹시 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꼭 한번 유튜브에서나 이렇게 이태석 신부의 생애를, 또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꼭 보셨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 이 강점. 이 강점은, 네, 아인슈타인 박사님 나오시고, 논리 과정을 통해 가설을 입증한 새로운 지식, 원리, 이런 거 현실에 적용한다고, 숫자, 이런 거 민감하고, 또 규칙 있는 놀이, 이런 추리소설, 소설도 탐정소설 좋아한다. 자, 어떤 강점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논리 수학 지능, 네, 수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고, 수 계산을 잘하며, 주어진 숫자나 기호, 규칙, 원리를 파악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자, 이것을 논리 수학 지능이 한다. 여러분, 논리 수학 지능 자기를 한번 생각 돌아봅니다. 내가 논리 수학 지능이 높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퀴즈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논리 수학 지능. 네, 영희 엄마의 셋째 딸 이름을 알아맞추는 것입니다. 첫째 딸은 1순위, 둘째 딸은 2순위, 셋째 딸은 누구일까요? 네, 3순위? 네, 아니죠. 영희 엄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이겠죠. 자, 산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6 더하기 9는 1이고 8 더하기 8은 5. 예, 원래 16이어야 되는 4가 나왔네요. 14 더하기 13은 27인데 3이 나왔습니다. 자, 관련된, 네, 그렇다면 7 더하기 7은, 네, 자, 어떤 규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한번 추측해 보기 바랍니다. 자, 힌트, 시계. 우리 시간을 볼 때 그 계산하는, 네, 방법 중에 하나이죠. 네, 추측하셨어요? 네, 정답은, 네, 2시입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은 24, 12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14는 이야기하면 14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보통 2시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이 A라는 사람이 짜장면 배달을 갔는데 배달하는 집은 8층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엘리베이터 고장났네요. 자, 이 A는 3층을 30초 만에 오릅니다. A가 지치지 않고 그 건물을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8층까지 오르는 시간은 몇 초일까요? 네, 여러분 열심히 지금 계산해 보고 있죠. 자, 쉽게 생각하면 3층을 30초 만에 오르니까 3으로 나누면 10초에 8층이니까 네, 80초?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문제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오를 때 그 계산할 때요, 3층이지만 어때요? 이 건물이 지하가 없으면 어때요? 1층부터 오르면 1층을 계산하나요? 그렇지 않죠. 2층, 3층 계산하죠. 그러면
한층 오르는데 평균 이 사람이 걸리는 시간은 네, 그렇습니다. 15초이죠. 자, 15 곱하기 8은 네, 해보십시오. 105초이죠. 105초. 네, 여러분 잘 혹시 맞췄나 모르겠네요. 자, 똑같은 산수 문제는 약간의 이건 창의력이 요구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왼쪽은 어때요? 왼쪽은 100이고 오른쪽은 어때요? 102죠. 자, 그럼 같지 않죠? 이 차이가 나죠.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카드를 움직여서 자, 똑같이 100을 만들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끝에 카드를 이렇게 올리면 네, 10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문제적 남자에 나왔던 퀴즈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논리 수학 지능을 대표하는 대표 인물이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이렇게 논리적이고 뭔가 원리 탐구 이런 거 그런 인물 또 관련 직업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스티븐 호킹 박사님 천재 어떤 그 블랙홀을 발견한 천체학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에디슨 누구나 많이 아는 분, 뉴턴, 만유인력 법칙,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다 아는 유명한 분들이죠.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천재성이 논리 수학 지능과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아인슈타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리 수학 지능은 높아도 다른 지능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그래서 관련 직업 요즘에 AI, 챗GPT 이런 거 나오고 해서 정말 인공지능 시대, 빅데이터, 4차 산업 관련된 이런 직업들 그리고 경제를 분석할지 분석하는 논리가 필요하겠죠. 물리학, 그 다음에 생명과학, 의사, 영혼 회계사 이런 쪽이 논리 수학 지능과 관련된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 지능 어떤 지능일까요? 자, 우리 윤우님 나오셨네요. 말과 글에 대해 기억력이 탁월하고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한다. 말을 조리 있게 한다. 단어를 많이 알고 외국어를 쉽게 배운다. 책 읽기, 이야기 만들기, 글쓰기 좋아한다. 토론 대화 좋아한다. 자, 어떤 지능? 언어 지능입니다. 언어의 의미, 소리, 문법 올바르게 이해하고 습득해서 효과적.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왜 책을 여러분 영상 세대여서 책을 보기가 좀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우리는 주로 소통을 말로 글로 하잖아요. 그러려면 어휘력이 필수이죠. 그래서 적절한 어떤 그 단어의 의미도 잘 알아야겠고, 그 말을 쓰여야 될 때 쓰이지 않아야 될 때 적절하게 구사하는 능력, 결국 독서 책이 아니더라도 글로 텍스트로 된 것들을 잘 읽어보고 어휘 실력을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작가들은 단어를 수집하는 사람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어떤 걸 볼 때 모르는 단어가 나면 수첩에 메모해서 나중에 자기가 소설이나 글을 쓸 때 활용한다고 하죠. 물론 모두가 작가가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언어를 많이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을 많이 읽어야 된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언어 지능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부분만큼은 충분히 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고요. 자, 여러분 어휘력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선생님이 이렇게 단어를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그 뒷부분을 맞춰보는 겁니다. 제가 계란으로 하면 호라이. 계란으로 계란말이. 여러분 계란말이. 맛있겠죠? 자, 계란으로 맞습니다. 바위치기. 무모한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해도 이걸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한다고 할 때 그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강 건너 어떤 친구는 물 건너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강 건너 불구경 나무 일처럼 이렇게 먼 데서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다는 뜻이 방관 수수방관 하고 있다는 의미죠. 36개 치킨 36개 주랭랑 뭔가 이렇게 상대하고 대적이 안 될 것 같으면 어때요? 도망치는 거. 이거 손자병법에도 나온다고 그러죠. 자, 방방 뛰는 학생들 있죠. 근데 실은 방방 곳곳 여기저기 동네방네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방방곡곡이란 말이고요. 떡 줄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한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가 미리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 되지도 않는데 자기가 마음속으로 상상만 하는 거 될 것 같다 이런 걸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스파 하면 뭐가 있죠? 이도 스파이더 또 스파 가자. 우리 스파 좋죠. 스파 루타도 있네요. 근데 우리 스파
get이고요. 자, my 꿈이, my 주, my way 영어로 my 동풍 이 단어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흘려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이 동풍하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다 흘려버리네, 들어주지 않네, 너 내 말에 마이 동풍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죠. 마이 동풍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세용 지마, 이 말은 유명한 그 일화인데요. 인생사 세용지마야. 인생에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다고 해서 우쭐대지 말고 또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계속 그런 일이 생기고 우울해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시간이 짧아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고사성어에서 여러분 한번 기회되면 꼭 검색해서 세용지마 뜻이 뭔지 일화를 한번 읽어보면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삼고 초려, 우리 유비가 제갈량을 스승으로 모시기 위해서 어린 제갈량을 3번 찾아갔다고 하죠. 그만큼 사람은 어때요?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삼고쳐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맞춤법 퀴즈 선생님 댓글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정답을 맞추는 아니면 맞히는 어떠세요? 맞추는이 맞나요? 맞히는이 맞나요? 네, 맞히는이 맞다고 합니다. 자, 머리털 나고 처음 본 희안한 광경이었다. 희한한 광경. 선생님도 매번 보지만 헷갈려요. 한참을 울다가 금세 어이. 네, 금세 의외네요. 자, 지금 선생님 이야기하는데 구시렁거리는 사람 또는 궁시렁거리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네, 구시렁거리는 맞다. 자, 오랫동안 장염으로 고생했는데 얼굴이 헬쑥. 네, 헬쑥이 맞네요. 어렵죠. 자, 여러분 그럼 언어 재능이 높은 어떤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직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베르나르 베르베르, 유재석, 뭐라고 막 연설을 잘한다. 그래서 언어와 관련된 직업들이 소용되는 직업은 통역사, 번역사. 통역사 혹시 궁금하나요? 예. 사람들 우리 보면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우리 보면 정상회담 이런 거 할 때 옆에서 열심히 그 말을 이렇게 상대방의 언어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 통역사를 하죠. 번역사는 어때요? 외국 소설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 글로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이죠. 외국어 강사 잘 하실 거고요. 영어, 불어, 중국어 선생님. 외교관은 어찌됐든 그 나라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면 당연히 언어에 대한 이렇게 숙달 이런 걸 잘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학교에 계시는 사서 선생님, 또 책을 전문적으로 쓰는 작가, 또 성우 알죠? 예, 우리 드라마나 이런 부분에 외국 드라마 예전에 성우들이 많이 소용돼 요즘에는 많이 뽑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말을 잘하는 아나운서, 또 기자 이렇게 이런 직업들이 언어지능과 관련된 대표 직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반전을 넘어섰는데 자 잠깐 지루할 수 있으니까 텔레파시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텔레파시 게임 많이 해봤을 거예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앞에 선생님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단어를 보고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외쳐서 맞으면 하이파이브 틀려도 째려보기 없습니다. 자 갑니다. 앞에 치킨 피자 하나 둘 셋 네. 자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자 스마트폰 컴퓨터 하나 둘 셋 자 카톡 페북 하나 둘 셋 자 사자 호랑이 하나 둘 셋 자 친구 게임 하나 둘 셋 아마 선생님 이거 100% 우리 학생들 남자친구들은 다 게임이라고 했어요. 게임할 땐 친구도 필요 없어. 자 그렇지만 우리 여자친구들은 어때요? 친구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자 상당히 민감한 또는 여러분 관심 주제예요. 사랑일까 우정일까? 하나 둘 셋 네, 상당 부분 우정 또 사랑도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유재석 김병만 하나 둘 셋
방탄, 블랙핑크.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많이 서로 그 텔레파시 통했나요? 자, 이번에는 이 강점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고글 같은 안경을 쓰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머릿속을 구상해서 실제로 구현하는 것,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의 특성까지 파악해서 공간의 구성을 배치하고 이해하는 능력, 아름다운 배치, 또 색상의 배합, 또 매력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능력. 자, 어떤 능력일까요? 네, 맞습니다. 공간지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간적 세계를 시각적으로, 이미지로 명확하게 인지해서 이를 입체할 수 있는 일. 보이지 않는데 이걸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내는 능력이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죠. 자,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A와 B 중에 어느 쪽이 더 면적이 넓을 것 같으세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A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어때요? 와, 그렇네요. 해보니까 사실상 B에는 5개 삼각형이 나왔는데 A는 어때요? 4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간지능이 높은 사람은 보고 한눈에 당연히 B네 할 수 있지만 선생님 공간지능 낮은 것 같아요. 네, A라고 생각했는데 B네요. 자, 성냥. 여러분 성냥 아나요? 모를 수 있죠. 대부분 요즘은 이렇게 불을 켜는데 성냥을 사용하지 않죠. 케이크, 그렇죠. 생일 축하를 케이크 할 때는 성냥 쓰네요. 성냥을 2개를 옮겨서 정사각형 4개를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네, 머릿속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보셨나요? 자, 이 2개를 이렇게 옮기니까 2개 옮겨서 4개가 됐네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분은 누구일까요? 공간지능과 신체운동지능이 왠지 높을 것 같다. 남자 운동선수이고 체조 종목 선수이다. 작은 키를 재는 거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박지선 선수도 그렇고 원래 신체가 탁월하지 않는데 본인이 어때요? 노력으로 2012년 오래전 이야기지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고 체조, 도마. 여러분 체조는 외국에는 인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기가 많이 없는데 어찌됐든 도마라 이렇게 앞에 이렇게 탁 놓고 탁 띄어서 이렇게 제주를 넣는 거죠. 자, 초성 나왔습니다. 이응이 시옷. 자, 이분 선생님이 이렇게 광주 체육중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가니까 이분 사진도 있고 이분이 이곳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답은 양학선 선수입니다. 양학선 선수가 실제로 이렇게 했던 모습. 이런 도마라 가지고 이거를 딱 짚고 돌아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쵸? 이렇게 한 바퀴, 2바퀴, 3바퀴까지 약 3m 높이에서 굉장히 짧은 이 시간 동안에 도약에서 이렇게 도약이랑 해서 뛰어서 짚고 돌아가는데 몇 초요? 2초밖에 2초란 짧은 시간 이 많은 동작을 3바퀴를 돌면서 해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신체 운동 지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직업 미래 사람들의 일과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땡땡땡땡 공간을 디자인하고 마추픽추, 유명한 그 어떤 관광지에 나와 있는 세계문을 저도 가보지 못했어요. 복원한 일을 하고 한다. 초성이 좀 네모로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은 가상 공간 VR이라고 하죠. 버추얼 리얼리티 공간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간 지능을 죄송합니다. 대표하는 인물, 백남준 비디오 아트 작가, 피카소, 그림 보면 어떤 그림 잘 몰라요. 그 다음에 김은정, 영미라고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관련 직업은 자동차 설계 기술자, 기계공학 기술자,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머, 화가,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각종 디자인. 여러분 일러스트레이터 잘 모르는 친구도 있던데, 그래 여러분 제품이나 이런 것을 예쁘게 디자인하는 사람이죠. 디자이너 좀 유사한데, 그렇죠. 제품 하는데 필요한 사전에 다 스케치나 그림이 나와야겠죠. 자동차를 만들 때 여러분 책상, 의자, 컴퓨터 다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인이 들어간 거죠. 디자인 어떻게 보면 그런 색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꾸미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분의 일러스트레이터 제품처럼 실제로 도안을 만들어낸 사람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강점 이름 무엇일까요? 양학선 선수에서 박지성 선수 나왔죠.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많이 활약. 몸 전체를 비롯해 세세한 손 움직임 하나하나를 조절하는
하는 능력이 월등하고 신체 좋은 균형 감각도 있고요. 어떤 문제를 직접 몸으로 직접 해보고 싶은 또 몸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생각을 느낌을 신체로 드러내려 한다. 자, 엮기 나왔네요. 맞습니다. 신체 운동기능 뛰어난 체력으로 어때요? 효과적으로 신체를 활용하거나 신체를 통해 감정을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신체 운동 지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체 운동 지능 중에 눈의 순발력 얼마나 눈이 빠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딱 한번 어떤 거였습니까? 맞습니다. 네, 신체 운동 지능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 둘 셋. 자, 길었어요. 문장이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자, 여러분 한번 크게 박수를 치면서 원래 이게 2박, 4박, 8박 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박수 치면서 한번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누구요? 네, 바로 자신이어야 되겠죠. 자, 이 단어 역시 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뭡니까? 나의 강점을 살리자. 여러분 약점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매몰될 필요 없어요. 이런 종이가 있다면 종이에 무슨 점을 하나 찍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은 종이에서 뭐가 보입니까? 그 자그마한 점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점보다 어때요? 실제로 이 종이가 나의 장점이 더 큰 종이 뭐 그렇죠? 이런 A4 용지라고 한다면 네. 이 종이에 어떤 점이 하나 찍혔다 하더라도 실은 그건 나의 자그마한 단점이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강점. 그래서 오늘 강의의 실은 수업의 주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자, 신체운동지능 해봤는데 신체운동지능이 높은 대표 인물 누구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 또 김연아 선수 은퇴했지만, 뭐 스테판 커리, 추신수 선수 관련된 직업은 운동 선수, 경호원, 경찰관, 대중문 어때요? 몸을 좀 활용하는 이런 직업들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이 직업의 이름은 네, 공간지능과 신체운동지능 또 대인관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지능 하나만으로 어떤 직업에 성공하기는 어렵고요. 두세 개가 조합이 돼야 돼요. 자, 이 직업은 신체운동, 공간, 대인관계 지능이 필요한 직업. 세 글자. 하는 일은 선장 항해사들을 도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니고 선장이나 항해사가 아니고 이 사람들을 도와서 배가 어때요? 안전하게 항구로 배를 주차시키는 곳이 어떻게 보면 그죠? 그 항구죠. 들어오게 해서 나가게 비행기도 그렇지만 배도 출발할 때나 이렇게 배 그 항구에 정박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래요. 그래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배를 안전하게 정박하도록 선장이나 항해사를 도와서 이렇게 배가 항구에 들어왔다 나가는 게 도와줘.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고등학교는 뭐 인문계고를 나와도 되지만 뭐 수상고나 해사고를 나와서 대학교 수산대나 해양대학교를 나와서 항해사 면허를 일단 취득해야 하고요. 항해사 면허 뭐 상해사도 3등, 2등, 1등 있죠. 그래서 1등까지 가서 경력을 쌓아가지고 6,000톤급 이상 큰 배죠. 5년 이상 근무해 이 직업을 위한 시험을 비로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답은 네, 디귿시옷. 네, 정답은 네, 배니까 선이 들어가요. 선. 그리고 뒤에는 직업에 사자가 많이 붙죠. 그러면 마지막 디귿은 맞습니다. 도선사입니다. 도선사. 자, 이 직업은 네, 파브르라는 인물도 나와 있고 동식물의 습성과 생리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 또 인공 환경보다는 자연 환경을 선호하고 어때요? 자연물을 관찰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고 하죠. 선생님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좀 소음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자, 곤충, 파충류에 대해 혐오감 상대적으로 덜하고요. 자, 뭐 나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연지능. 그래서 여러분 집에 아마 반려동물, 그렇죠? 고양이나 개 많이 키우는 친구들도 있고 또는 반려식물이라 해가지고 요즘에는 식물도 많이 키운다고 그래요. 물론 집에서 이걸 키우지 않더라도 숲이나 자연에 가면 되게 이런 동식물을 접하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어떻게 키우면 잘 크는지 이런 정보들도 많이 알고 있고 쉽게 친해지고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자연지능이다. 자, 이분 누구일까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강아지 공장, 강아지 공장이란 말을 쓰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한국장애인 도우미견 학교 훈련사로 시작했고,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요즘에 유튜브 활동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이번 초성, 기역, 희응, 히읗, 이응. 예, 다 아시겠죠? 맞습니다. 강혜호. 일명, 어때요? 개통령이다. 라고 합니다. 이 사람, 네, 자연지능이 높고 굉장히 오래된 분입니다. 이미 돌아가셨고, 1908년에 태어나셔서 50년에 돌아가셨죠. 자, 생물학자, 곤충학자, 동물학자, 은학자.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나비연구가로 불립니다. 네, 제주도 뭐 방언 연구도 했고, 교과서 집필했다. 네, 초성, 시읒, 지음이 모르시겠죠? 여러분 나비 박사라고 하는 석주명 박사님, 이번 기회에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석주명이라는 분이 계셨다라는 거. 한국의 파브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자연지능이 높은 대표 인물 누구 있을까요? 네, 그렇죠. 파브르 대표죠. 파브르 아세요? 네, 제인구달. 자, 원숭이 연구로 유명했던 우리나라에는 강영욱. 그리고 여러분 베어 그릴스 하면 모르는 친구들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 관련 식물 관련 환경연구원이랄지 이런 직업, 동물 조련사, 또 의사는 의사지만 동물과 관련된 동물을 돌보는 의사, 수의사, 원예가, 그다음 해양생물연구원, 곤충자원연구원, 천문학연구원이 이런 대표적인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강점, 악동 뮤지션, 악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부르기, 악기 작곡, 감상, 곡을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를 못지않게 곡을 잘 이해하고 감상하는 거, 절대음감이 있다고 하고, 작곡하기 이런 활동을 능력을 선보인다. 한번 들은 멜로디 어때요? 기억에 잘 본인이 재현한다. 음의 높낮이, 음색, 그다음에 연주 방법 같은 미세한 차이를 구별하기도 한다. 음악을 듣고 음악 연주에 매우 큰 의욕을 보인다. 자, 무슨 지능? 네, 음악지능입니다. 음악적 형태, 음정, 박자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이를 통해 예술적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음악지능 대표인물 너무 많죠. 예, 고전으로는 모차르트, 베토벤, 아이유, 헨리, 그죠? 최근 그죠? BTS, 블랙핑크. 예. 관련 직업, 네, 음악 연주, 성악, 조율, 지휘, 대중가수. 그래서 이런 음악을 전문적인 직업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음악을 또 취미나 이런 걸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받은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8가지 강점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추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어, 논리, 수학,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그리고 음악지능, 자기의 대인관계지능, 자연지능 중에 나의 높은 강점 2개, 그리고 내가 좀 낮을 것 같다 강점 1개. 자, 추측해서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작성하는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끝났습니다. 네, 적지 못한 친구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결과지를 배부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미리 결과지를 배부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결과지 활동지 먼저 배부했는 경우는 결과지 보시고, 결과지 여러분 확인해야 될 꼭 말씀드릴 부분은 점수에 대한 의미예요. 점수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 좀 공부 좀 하는데 왜 점수가 60점밖에 안 나온 거야? 이러지 마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60점은 어때요? 여기서 보면 높은 구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리검사 점수는 어때요? 학교의 교과목 점수와 다르다. 그래서 40에서 50점, 59점 사이가 제일 많아요. 거의 10명 중에 7명이 여기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를 봤을 때는 내 강점이 보통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60점이 높은 거예요. 70점 별거 아닌 것 같으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10명, 100명 중에 2명 정도 해당되는 거죠.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낮은 것도 있겠죠. 30, 40, 20, 30 낮은데, 여러분 아까 아인슈타인 이야기도 몇 번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강점은 다 높을 수 없다. 높은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은 거 한두 개, 또 보통인 거 한두 개, 낮은 거 한두 개, 지극히 어때요? 정상이 돼서 가끔 저희 센터에 부모님들이 전화 주셔가지고, 여러분 점수의 의미 왜 이렇게 낮게 나왔냐. 우리 아이가, 그리고 어떤 거, 이런 건 또 높은 것도 있는 낮은 것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전화를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어머니, 아버지,
이 점수는 교과목 점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60점 넘으면 매우 높은 거예요. 높은 거래요. 70점은 매우 높은 거고요. 다 높을 수 없대요.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보통이고 어떤 게 낮은 게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일관성, 긍정 편향, 응답수 이거는 여러분이 얼마나 검사할 때 잘 어려움이 없었는지 그래서 뭐 혹시 이제 내가 좀 검사할 때 좀 불편했거나 뭐 그날 컨디션 안 좋았으면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35점 미만일 경우는 그날 내가 문항을 좀 이해하지 못했거나 여러 이유로 낮게 나올 수 있는 너무 염려 마시고요. 긍정 편향은 조금 좋게 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65점 이상. 아마 여러분 결과표에는 별표가 찍혀 있을 거예요. 65점 이상이 넘는다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문항 응답수 164, 타 플러스는 164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대로 타당도 방금 받고 왼쪽에 진로 강점 프로파일에 높은 거 또는 하나 또는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점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적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가 차이가 7점 차이가 나지 않으면 두 개를 보통 적어주죠. 자, 이렇게 밑에 자기 효능감 나와 있고 우측에 강점 지능에 대해서 여러분 별표로 찍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강점 지능별로 가장 높은 것과 관련된 뭐 계열, 학과, 직업, 교과목 나와 있고 두 번째로 높은 강점, 그다음에 두 개를 조합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기 효능감 배터리, 뭐 여러분 이게 배터리가 하나 또는 두 개면 조금 내가 요즘에 자신감이 무슨 이유로든지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정력이 높낮이 확인해 보시고요. 관련된 강점력이. 이 부분은 뒷면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의 강점을 높게 나온 하나 또는 두 개를 적으시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강점은 잘한다라는 거고 이 강점을 내가 좋아하는지를 한번 수준을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고요. 잘하긴 하나 좋아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좋아한다, 매우 좋아한다 이걸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존감, 효능감, 배터리가 2개 이하 좀 낮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여러분이 조금 자신감이 좀 낮아질 수 있고 그래서 효능감이라는 것은 내가 뭘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높이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목표를 낮게 잡고 그거를 거듭에 성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시험을 평균 뭐 어떤 과목 점수가 60점 정도 나왔다면 어느 날 갑자기 90점, 100점을 맞겠다라는 목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60점이면 이번에는 한 5점 정도 올려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약간 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는 목표. 그렇다고 해서 60점 맞았는데 60점 이거는 목표가 아니죠. 또는 반대로 55점 맞겠다. 이거는 긍정적인 자기 인생을 퇴보시키는 거니까 이왕이면 1점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는 목표를 세워서 조금만 노력할 수 있으면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서 턱걸이다 하나도 못해. 근데 내가 일주일에 하나만 할 거야. 또는 턱걸이를 5개 정도 하는데 이번 주에는 6개, 7개 정도, 2개 정도 높여볼 거야. 이렇게 모든 분야에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말고 조금만 노력할 수 있는 하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잡아서 성공 경험을 자주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는 여러분이 존경하는, 좋아하는 인물들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살펴보는 거예요. 아까 양학선 선수도 그랬고 박지성 선수도 그랬고 손흥민 선수라고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다 있었겠죠. 근데 이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자기도 그런 사람을 좀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좋아하는 친구로부터 우정과 격려를 받고 어떻게든 낙관, 긍정 마인드 어렵겠지만 이런 걸 하면 효능감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퍼즐 언제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시간 날 때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 이렇게 해보면 이런 직업들이 나온다. 총 20개의 직업이 이 퍼즐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거를 풀어서 해보시기 바라고요. 더 한번 직업을 찾아냈다면 나의 강점과도 연결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과 강점 이렇게 연결시켜 보실 수 있겠고요. 여러분 끝으로 숨은 그림 호랑이 안에가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 알려줄게요. THE, TH 있어요. 그 다음 H 뭐 있죠? 정답은
또 히든 타이거. 이거는 실은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렇지만 어때 여러분 그냥 봤을 때는 더 히든 타이거 보이지 않았죠? 자세히 보니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숨은 그림, 여러분의 재능, 강점, 그리고 다 여러분 어디 안에 있어요?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숨은 그림에서 발견했듯이 스스로 발견하고 또 그것을 잘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지 계획하고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여러분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 모두 자기 가진 강점을 발휘해서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를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 검사 결과지를 부모님께도 보여드리고 가지고 다 이렇게 비행기 날려버리지 말고 직접 가져가서 보여드리고 아까 설명도 잘 해드려요. 학교 성적과 다르다. 나 이런 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내 강점이 이런 부분은 내 약점이기 때문에 개발하겠다. 강점에 집중하겠다 해서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